그러면 이제 제가 주식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음날 오를까 떨어질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다음날 떨어질까 오를까를 제가 맞추면은 사실은 제가 이거를 안 해요. 제가 선물 옵션을 하고 집에서 혼자 매매를 하지 이걸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뭐 이러다가 폭락 오면은 한강 가야 돼요. 저도 뭐 그러니까 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경제 지표를 보는 거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뭐 이렇게 중장기적인 흐름을 볼 때 경제 지표를 본다. 요거를 지금 먼저 머릿속에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는 게 경제 지표를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 경제 지표에는 상식이 있다. 그럼 여러분도 이제 납득이 되실 수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코스피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한국의 수출액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죠. 이건 그 상식적으로 맞나 틀리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년간 차트를 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빨간색이 우리나라 수출이에요. 그리고 검은색 있죠? 검은색이 우리나라의 코스피입니다. 진짜 거의 유사하죠? 어쨌든 수출이 잘 되는 구간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에요. 수출이 늘어나는 구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국 수출이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은 주식을 좀 단타만 치시든가 아니면은 채권을 가지고 계시든가, 장기 채권. 수출이 떨어지는 구간은 절대 주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니까 생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나오죠. 수출이 증가하는 구간에 주식을 계속 홀딩하고 있어라.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될지 떨어질지 이걸 일단은 뭐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지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얘기해주면 당연히 제가 나쁜 놈이죠. 사짜고. 내가 그림에 이게 ISM 제조업 지수가 뭐냐면, 미국 ISM이라는 전미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매달 한 4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뭐 신규 주문이 내년에 잘 되냐 아니면 나빠지냐부터 해가지고 재고가 많냐 적냐 설문조사를 딱 합니다. 그렇게 해서 ISM 제조업 지수를 작성을 해요. ISM 제조업 지수가 파란색이죠. 파란색. 그리고 그러니까 증가율이에요. 증가율. 그리고 한국의 수출 증가율 보시면 진짜 거의 유사하죠. 우리나라 수출은 뭐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미국이 VIP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한 25% 이상 가져가지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올라가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표 보시면은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이게 푸른색이 미국의 수입 증가율이에요. 푸른색이. 그리고 빨간색이 뭐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입니다. 수출. 30년 된 차트예요. 1990년대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많이 수출을 해줘야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라는 거 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액 보면 거의 한 막 30%까지 올라가죠. 전체 수출 비중 중에. 그래서 뭐 애플에다가 반도체도 공급하고 뭐 얘네들 쟤네들한테 D램 가져가죠. 데이터 센터 설립할 때도 가져가는데, 중간재를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제조업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미국 ISM 전미 공급 관리자 협회가 조사한 자료인데, 특히 구매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ISM 구매 관리자 지수. 우리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딱 나오죠. 벌써 이게 떨어져서 요때쯤에 제가 제 영상 돌려보기 하시면 제가 채권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주식을. 그래서 채권을 60%, 주식을 40% 이렇게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댓글에 막 욕이 막 달리는 거예요. 뭐 주식시장이 이제 올라가는데 너 봐라. 그러니까 한 몇 달 동안으로 올라갔거든요. 계속 2020년 초까지. 아는 척 하더니 결국에는 뭐 이게 주가 올라가는데, 채권 60%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막 이러고 막, 혹시 여기 그때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10분 계세요. 정확하게 10분 혹시 계시면, 하필이면 이게 운 좋다고 말하면 안 되죠. 제가 나쁜 놈이죠. 하필이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 뒷걸음질을 쳐서 요때 폭락이 왔죠.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정말 폭락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요거는 미리 이제 채권 비중을 늘린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한번 하고, 네, 그때 이제 지금부터 저점에서 분할 매수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분할 매수를 가자. 근데 그때 진짜 욕이 많이 날라오는 거예요. 네가 언제 채권을 사라 그랬냐면서, 또 근데 제가 옛날 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소환을 해가지고 말씀해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은 요럴 때 이제 분할 매수는 이제 저라고 뭐 미친 듯이 샀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무서워서 분할 매수 여기서부터 계속 했어요, 솔직히. 제 개인 자산도 그렇고. 여기에서 진짜 최저점에서 무서워서 왕창 못 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요때 딱 조심을 하세요. 그냥
또 이러다가 ISM 제조업 지수 떨어졌는데 또 주식 안 빠졌는데 뭐 내가 뭐 피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사고 있었으면 몇 프로인데 너 때문에 망해서 이게 아니라 채권 비중을 조금씩 늘리시든가 아니면 현금 비중을 늘리시라 이거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등락은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 그런 식의 주식을 하자 이거죠. 스공스공님, PMI 몇 개월간 떨어졌는데 주가는 왜 올랐을까요? 이게 그 10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항상 모든 경제지표는 중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100% 맞는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안 해요. 그죠? 경제지표가 주식시장의 정확한 타이밍과 함께 100% 미래까지 전망을 한다 그러면 선물 옵션 하면서 그냥 되게 행복하게 샀을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보조지표라는 거죠. 이 지표를 보시고 만약에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화랑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조업 PMI가 이렇게 너무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조금 줄이자. 그렇죠. 러브유 지아이님, 다이버전스로 활용하면 좋겠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저는 그냥 논리적으로 풀어드린다는 거죠. 100%님, 이거 어느 정도 예측에 도움이 된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PMI 지수 중에서 어떤 PMI 지수가 있냐, 어떤 걸 조사하냐,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설명한 게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예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요거 전미 ISM이라는 공급 관리자 협회 들어가면 딱 나옵니다. 근데 영어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구글 번역기를 돌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매달 발표를 하는데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딱 보면 확장 국면에 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좀 떨어졌죠. 11월 달이 떨어졌죠. 전에 비해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왜냐면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머리를 이제 7대3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꾸 이렇게 찔네요. 근데 실물 보면 자글자글합니다. 뭐 주름도 많고 나이 40이니까 지금 허리가 다 아파요. 여하튼 매뉴팩처링 PMI 그러니까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요거를 보시면 되고요. 확장 국면에 있고 이게 추세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주식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 거 50 이상. 그러면 이제 뉴 오더. 뉴 오더가 뭐냐? 신규 주문이에요. 미국의 한 400개 기업들에 물어본 거죠. 야, 니네 좋아질 것 같냐? 떨어질 것 같냐? 65예요, 65. 와,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의 400개 이상 기업들을 조사했더니 최소한 60% 이상 기업들이 신규 주문이 괜찮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신규 주문이 들어와야 그래야지 제조업이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신규 주문이 많이 들어와야 여기 엠플로이먼트 고용도 좋아지고요. 프로덕션, 그러니까 생산도 좋아지고 최소 두 달 정도는 제조업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죠.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에 한국의 수출도 괜찮죠. 그러면은 그럼 뉴 오더가 이렇게 좋았다. 한두 달 내에 한국 주식이 엄청 빠질 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죠. 다음 주에 코스피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같이 한강 가야죠. 그렇지만 데이터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ISM 제조업 지수 괜찮을 것 같다. 그럼 우리나라 수출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코스피가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뭐 틀린 게 있나요, 사실? 그러니까 논리가 맞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지표 몇 가지들을 봤을 때 논리적으로 맞으면 여러분이 이걸 보조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셰넌의 도깨비라고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투자하면 굉장히 좋다. 이걸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 우리나라 주식과 미국의 장기 채권 해지 안 한 거요. 이거를 3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좀 장기 채권이 올라가고 달러도 비싸기 때문에 과거에 30년,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투자를 하면 거의 한 20, 30년 투자를 했더니 수익률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그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찾다 보면은 방송이 지금 이렇게 끊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트폴리오를 우리나라 주식 60, 미국 장기 채권 40 이렇게 나중에, 아주 나중에요.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좀 상황이 틀립니다. 나중에 그렇게 가져가시면, 근데 지금도 해치 차원에서 가져가도 괜찮아요. 근데 10% 정도는 일단 그렇게 가져가면 되는데 뭐 이런 구간마다 해치를 하시면 된다 이거죠. 채권으로. 이건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고 자영업자들 지금 다 죽어나가는데, 근데 과연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할 때 판단 기준은 어떤 걸로 잡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이게 보여드리는 게 미국 소매 판매 지수거든요. 소매 판매가 잘 된다. 그럼 미국의 기업들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소매 판매가 일단 잘 돼야 돼요. 딱 상식적으로 봤을 때 판매가 잘 늘어나야 기업들이 좋아진다는 거죠. 당연하죠, 이거는. 자, 그런데 어떤가요? 지금 코로나가 여기서 터졌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 기업들의 경우에 왜 이렇게 좋냐?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고 미국도 분명 경제 어려운데 왜 이렇게 좋냐? 여기 답이 딱 나와요. 이게 $1,000,000,000잖아요. $1,000,000,000.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달러, 4600억 달러였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근데 지금 거의 5000억 달러로, 그러니까 4970억 달러로 거의 한 10%는 아니고 8% 정도 증가했어요. 미국 기업들이 왜 이렇게 좋아지냐? ISM 제조업 지수가 왜 이렇게 좋냐? 소매 판매가 잘 됐기 때문에 기업들은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경제도 너무 안 좋고 미국 경제는 마찬가지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되게 중요한 수출 국가인데 미국 경제가 안 좋은데 좋아지겠습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요. 그 말씀 맞아요. 근데 그걸 뭘로 볼 수 있냐? 미국의 PCE 개인 소비 지수 측정치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데 개인 소비자들, 그러니까 뭐 머리도 깎고 음식도 먹고 하는 거, 자영업 소비까지 전부 다 포함한 미국의 소비 지출은 어느 정도냐? 이게 바로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인데 코로나 이전에 한참 못 미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듣게 뭐냐면, 아까 여기 소매 판매가 좋아지면 기업이 좋아진다 그랬죠. 이 갭만큼, 그러니까 아까 소매 판매는 이렇게 좋아졌어요. 한 8% 이상 올라갔는데, 근데 자영업자들은 지금 다 죽어나간 거죠. 미국도. 근데 우리는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를 보셔야 되고, 주식시장이 너무 빨리 가지 않았냐? 이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조정이 무시하게 나올 거라고 보여지진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무역협회 자료 갖고 왔는데요. 우리 무역 수지, 그러니까 얼마나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냐,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수출 증가율도 아직도 플러스 선이에요. 자, 결국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잘 되고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잘 되니까 우리 기업들도 잘 수출을 하고 있고 기업들은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죠. 기업들은, 수출 기업들은 많이 살아나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미국의 자영업자분들은 진짜 죽어나가고 있다. 이게 바로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는 제조업 상황, 이거다. 이걸 말씀드리는데, 무역협회 가시면 우리나라 수출 자료가 잘 나와요. 이거 보시면서 수출이 잘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올라갈 확률이 높겠구나. 수출이 잘 되는 한 조정이 와도 그렇게 크게는 조정을 많이 안 이거를 좀 아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하나. 미국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좋아지고 미국 소매 판매 지수가 계속 좋다.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 해드릴 거라서 이게 떨어지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저도 방송에서 언지를 드릴 거고요. 언지가 좀, 뭔가 이제 언지라고 그러면 언지가 좀 건방진 말이니까. 방송에서 미리 이렇게 찔러 드릴게요. 지금 소매 판매 지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뭔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 우리 내수 종목들도 좋을 수 있는데, 내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분들이 어렵다? 그러면은, 내수 시장이 그렇게까지 좋아지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너무 좀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그 관련 기업들, 수출 기업들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잘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소매 판매 지수 잘 좋아질 때 삼성 잘 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당연한 논리겠죠. 조정은 계속 와요. 여름에 비 오듯이 조정은 계속 와요. 근데 나머지 지표들, 미국 제조업 지표, 미국 소매 판매부터 해가지고 이 지표들이 우상향하는 구간, 이게 떨어지면은 몰라도 지표들이 좋아진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크게 안 오고 계속 갈 확률이 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도 우리나라 대표주 이런 거 위주로 보셔라.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우리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